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토콜 중에 어, 옵션에 관련돼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추천해 드릴 건 바로 카타나고요. 카타나가는 이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제 옵션 상품에 대한 거에 대해 이제 복리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굴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건데요. 카타나가 이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 하면은 이제 피지 옵션이라는 옵션을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새로 나온 옵션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이걸 다 가격을 제시하고 뭐 그러긴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잖아요. 어, 해서 이런 상품에 대해 자동적으로 이제 상품을 구축해주고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PG 옵션 안에 있는 PG 파이낸스로 이제 자동 복리화를 시켜줄 전략도 나왔어요. 네, 이렇게 더 다양한 상품이 있긴 한데 카타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PG 파이낸스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와서 앞서 나온 바와 같이 이제 솔라나 해커톤에서도 또 1등을 해서 5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은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카타나의 뭐 전략이나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카타나 들어가 보시면 뭐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솔라나, 솔라나, 이더리움, 루나, W 루나, RM 루나라고 하죠. BTC, 망고, 뭐 FTT 다양한데 이거에 대한 전략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커버드 콜하고 풋셀링 전략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옵션에 대해 많은 이해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커버드 콜 전략은 일종의 공매도와 비슷하죠. 처음에 옵션가로 이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잡아놓고 그거에 대한 하락이 있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이고요. 물론 횡보하기만 해도 이 행사가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행사가가 넘어가면 청산 위험이 청산이라기보다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그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적당한 행사가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만 있어도 커버드 콜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풋셀링 전략은 이제 상승장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전략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뭐 번역을 해볼까요? 네, 피지 옵션에 하고 솔라나를 발행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풋셀링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행사가와 같이 얘는 오히려 반대로 가격 상승이 높은 그런 상승장에서 좀 많이 쓰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이다시피 여기 75 프라이스 112달러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이 커런트 솔 프라이스가 이제 현재 솔라나의 가격인 거고 이건 행사가.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연 평균의 이자 복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리고 타임 투 피어리 이게 종류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해당 라운드가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돼서 매주 금요일에 끝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USDC 소프 셀링 뭐. 그래서 얘는 가격이 75달러 행사가인 솔라나 가격이 75달러 이하로 하락하면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고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피지 옵션에서 나온 바로는 행사가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피지 옵션에서 8%라고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시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가격으로 측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점이 다 있어요.
장점에 대해 얘기해 주자면은 풋셀링은 일단 상승장에 있어서 큰 USDC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USDC. USDC를 이제 여기 예치하면은 다음 라운드 때 USDC가 이제 솔라나로 사용돼서 얘는 USDC를 복리화 시켜주는 전략이고요. 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다양하죠. 그리고 커버드 콜은 반대로 솔라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장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우선 내가 만약에 솔라나를 복리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이 행사가에 만약에 근처에 머물러서 라운드가 끝났다. 그러면은 그 상승에 대한 수익분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자체 만약에 10%가 오르면 10%도 얻을 수 있고 또 이 옵션에 참여한 걸로 또 이제 거기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코인까지 또 조금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풋셀링은 큰 가격 상승장이나 그런 좋은 장에 사용하면 둘 다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커버드 콜이 가격이 너무 하락하게 되면 또 이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면은 내 자산의 가치는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0.57 이 정도 솔라나가 있는데 만약에 커버드 콜의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면은 내가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가 옵션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손해가 크니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행사가 이상, 이 행사가 이상으로 가면 일단 청산가 같은 개념처럼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이제 그 옵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행사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커버드 콜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리스크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네, 제가 방금 말했던 거고요. 만약에 풋셀링에 제가 예치한다. 이런 장점으로는 확실하게 USD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부분은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또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락이 생기게 되면 행사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라나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다른 프로토콜을 이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자가 그래도 꽤 나오는 편입니다. 매 라운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APY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Historical, Weekly Performance, APY, Fees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또 추천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PG 옵션의 경우에도 얼마 전에 또 이제 FTX에서 이제 IEO라고 하나요? 흔히 IEO를 진행해서 이제 자체 토큰도 있고 현재 레이디움에서도 교환할 수 있는데 추후에 뭐 다오 거버넌스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 예치한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또 이제 수수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또 이익을 또 분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카타나의 뭐 솔라나를 예치하고 또 좋지만 PG 옵션 역시 추후 출시되는 그거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관련해서는 사실 카타나에 많은 설명이 있지 않아요. 옵션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PG 옵션 개발자 문서로 들어가셔서 한글 번역을 키고 읽으셔도 되고 사이 로드맵 이렇게 해서 뭐 나오죠. 1분기 뭐 나온다. 오 이거는 새로 나온 거 같네. 아무튼 상장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PG 옵션도 좀 사이 옵션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으면은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수익에다가 솔라나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또 장점이 있죠. 이게 BTC가 그냥 진짜 그 비트코인이 아니라 솔라나 내에 있는 비트코인이거든요. 레이디움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W 루나라고 써 있는 것처럼 월앱된 그러니까 솔라나 상의 토큰이에요. 토큰. 실제 이더리움이 아니라.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또 스테이킹 솔이라고 솔라나를 이제 포스 개념을 도입한 이제 엠솔 같은 경우 그런 거고요. FTT는 뭐 얘도 다 토큰입니다. 솔라나 내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수합하는 방법, 뭐 만약에 내가 W 루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레이디움이나 뭐 오르카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은 보통 대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BTC가 보통 얘는 진짜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보낼 수 없어요. 이 주소로 내가 거래소에서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솔라나를 보낸다고 비트코인을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소가 얘는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레이디움 풀에 가시면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긴 하긴 해요. 근데 완전 100% 거래소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거래소보다 조금 더 차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은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싶다. 여기다 예치해서 연 이자를 받고 싶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랑 어느 정도 가격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제가 진짜 1비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번 잠시만 적어볼게요. USDC 1 적으면 자 41K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차익을 보실 수도 있고 조금 손해를 보실 수 있는 건데 한번 쿠코인에서 봐볼까요? 실제로 연동은 됩니다. 41 현재가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1대1 완전 패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나죠. 근데 오히려 30달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솔라나를 뭐 BTC로 바꾸셔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슬리피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고려하셨어요. 풀에서 항상 유동성이 큰지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할 건 아니지만 보여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BTC 보시면은 풀 규모가 나오죠. BTC랑 솔라나는 없네요. 아직 풀이. 엠솔은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BTC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솔라나를 USDC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꿔서 스왑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USDC를 또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바꿔지는지 잠시만. 네, 바로 바꿔지네요. 네, 그냥 이렇게 해도 바로 바꿔지긴 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슬리피지가 이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설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0.1 이런 식으로. 네, 안 그러면은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같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풀이 유동성이 클수록 그만큼 또 저렴하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만약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싶다. 솔라나 내에 월앱된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디움에서 바꾸신 다음에 수업하셔서 네, 여기 보면 그럼 이제 디파짓이라고 쓸 텐데 여기 이렇게 누르고 서밋 되면은 제가 좀 이따 바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아무튼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튼 할 수 있어요. 네. 세럼 뭐 더블루나 FTT 다 가능합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솔라나가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솔라나 전송이나 뭐 교환 같은 게 있어서 전부 솔라나가 수수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솔라나 수수료가 적긴 한데 근데 막 이제 토큰을 처음 할 때 0.00204 0.00625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되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항상 그래도 0.5솔 정도는 솔라나 한 0.5개 정도는 그래도 보유하시고 그러셔야지. 이게 솔라나가 너무 없으면요 교환을 못해요. 레이디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전액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 0.5솔 정도는 남겨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오르카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디파짓을 일단 요걸 보셔야죠. 제가 이거를 일단 예치를 해볼게요. 자, 맥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들더라도 잠시만요. 거래 확인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솔라나 수수료로 낼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설정해줘서 그래도 소수점 0.57을 예치. 이 정도 한 그래도 여기 안에 한 0.1 솔라나는 혹시 모르니까 0.01에서 그 정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리젝티드 리퀘스트 다시 요청해달라고 뜨죠. 수수료가 없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번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래성이 뜨면은 되는데 솔라나는 매우 수수료가 1원 수준 거의 그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1원도 사실 안 들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대한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잔액에서 이제 나갔고요. 디파짓 어마운트. 그럼 이제 카타나 상에 이게 예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 디파짓 된 거는 이제 타임투 요 행사가 옵션이 만기가 되잖아요. 121시간 뒤에 만기가 되는데 그러면 대략 옵션이 만기되고 시작하는 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한 8시에서 7시? 그 정도 즈음에 이제 옵션이 끝나면은 다음 라운드가 시작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클레임 쉐어를 눌러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그 라운드가 끝나기 전에는 예치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라운드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클레임 쉐어 요게 그럼 클레임 쉐어로 내려갑니다. 다음 라운드가 시작할 때. 그럼 내가 클레임 쉐어를 누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솔라나가 이제 티켓으로 전환이 돼요. 티켓이 뭐냐면요. 행사가가 있잖아요. 행사가가 만약에 142달러면 지금 가격이 이거죠. 그래서 요 행사가에 그러니까 솔라나를 구매? 거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자동으로 예치가 된 거고 거기서 알아서 복리가 굴러가게 됩니다. 조금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행사가보다 높아지거나 그런 이상 손실 안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웬만해서는 손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 행사가가 이러한 이벤트가 극히 드물도 선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잘 선택하셔야겠지만 웬만해서 정말 그럴 일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선택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available 보면 shares 어쩌고 솔라나 돼 있는데 이게 티켓 가격하고 이 솔라나가 내게 뜰 거예요. 네. shares 하면서 뜨고 아무튼 요거 하고 또 만약에 내가 출금을 하고 싶다. 이 출금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출금 역시 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맥스 누르시고 서밋 누르신 다음에 대기하시면 됩니다. 대기하시면 이제 펜딩 위드로우라고 뜰 거고 이게 막 4.7 만약에 내가 5개를 예치했는데 이 행사가 때문에 4.7 이렇게 뜰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쫄지 마시고 그거는 지금 티켓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컴플릿 리드로 되는 거는 이제 끝나면은 웬만해선 다 복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4.86 솔라나를 예치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가 되니까 4.93 그러니까 0.05 솔라나 정도로 준 건데 이 정도 이자면은 할만하죠. 5,000원 정도로 이제 준 셈이니까 한 주에 이게 매 주마다 이제 가격 변동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컴플릿 리드로 하면은 또 이제 거래 트랜잭션이 시행되면서 바뀌게 되고요. 참고로 이 커버드 콜 벌브라고 뜨잖아요. 벌트라고 여기에 이제 예치가 여기 이제 있는 거고 내가 티켓을 구매하면 티켓이 나중에 아무튼 변환돼서 이렇게 하면 다시 솔라나로 바뀌어서 내 잔고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디파짓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인스턴트 위드로 누르셔서 수수료 내시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게 렉이 아무래도 조금 걸려가지고 가끔 트랜잭션이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솔라나 자체가 좀 불안할 때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와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카타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카타나의 장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 궁금한, 아까 그 예치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되고요. 카타나의 장점이라면은 이제 옵션, 저희가 뭐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카타나를 뭐 솔라나 같은 걸 스테이킹 한다고 칠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스테이킹을 한다고 칠게. 근데 이게 사실 스테이킹 한다고 뭐가 이자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생각외로 뭐 손해가, 여기 물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손해는 조금 웬만해서 안 발생하게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이득도 크고, 그리고 옵션의 장점은 자금이 모여들면은 내가 배분받는 보상이 적은 스테이킹이랑 다르게 계속 똑같은 계속 이런 이자율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점이 이제 메리트인 거죠. 바로 카타나에. 이자율도 꽤 높으니까. 사실 이더리움, 비트코인 26%, 10%만 사실 줘도, 아니 뭐 5%만 줘도 비트코인을 예치하는 사람이 많은데 10%, 뭐 이더리움은 15%. 물론 1대1 패킹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이자를 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루나도 보시다시피 물론 히스토리컬은 다른, 지금 이자는 연이자로 따졌을 때 16%지만 아무튼 훌륭한 이자 시스템, 이자를 계속해서 주고 있고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카타나 패스로 이제 NFT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건 효용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까지 이제 디파이 알려준 남자였고요. 카타나로 또 좋은 수익 내시고 하락장 또 잘 견디시면서 함께 웃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끝!